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대중 수출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우리 기업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전 세계적 HBM 시장이 위축될 수 있어 시장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이라고 광고하는 제품 80개 모두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해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별도 시설에서만 분해할 수 있는 제품임에도 자연에서 생분해된다는 표현을 쓰거나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배출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갈수록 늘어가는 가운데 피의자 80%는 10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에게 딥페이크가 일종의 놀이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강력한 처벌과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가 기후변화에 대해 각국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따지는 재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은 앞으로 2주 동안 진행되며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 100여 곳이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권 교체를 앞둔 미국 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안을 발표하면서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규제 대상에 넣었습니다. 삼성과 SK가 사실상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첨단 반도체여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세 번째이자 마지막이 될 대중국 반도체 규제안에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최근 중국이 집중하고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D램을 수직으로 쌓아올린 고성능 메모리로 AI 개발에 필수적인 HBM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기업인 마이크론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미국 밖에서 생산된 반도체라도 미국 장비와 기술이 사용되면 규제를 적용하기로 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드는 HBM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나마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HBM은 전량 미국으로 수출돼 큰 영향이 없지만 삼성전자는 HBM 매출의 20%가 중국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수출 통제 등 대중국 강경 정책이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The protections of our advanced technologies, these are things we're going to advocate continue because we think that they are not political issues. 이번 수출 통제안에는 일본과 네덜란드는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자체적으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수출 통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중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반도체 규제안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136개 중국 기업을 수출 통제 명단에 넣고 중국과 제3국 간 무역에 간섭하는 건 경제적 강압 행위이자 비시장적 방법이라는 겁니다. 또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거라며 필요한 조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이 인공지능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대중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일단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조치로 HBM을 생산하는 우리 기업에도 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미국 규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전환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일부 HBM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매출 대비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부는 또 통제 대상에 오른 반도체 장비의 경우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이 소수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와 관련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왔다면서 양국 기업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에 참가할 중국 업체 직원들의 미국 비자 신청이 무더기로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 2024.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참여가 주춤했던 중국 기업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모두 1,115곳이 전시관을 차려 주최국인 미국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CES의 첫 글자가 차이나를 뜻한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입니다. 凭借着提升全球的这个垂直产业链的整合优势，目前已经在全球具备了这样成为全球领先的科技集团。 그러나 다음 달 7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CES 2025에선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CES 초청장을 받은 중국 업체 직원들의 미국 비자 신청이 무더기로 거부됐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중국 관영 영문지 글로벌 타임스는 전례 없는 일이라며 정치적 동기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콩 매체 SCMP는 트럼프 당선인의 10% 추가 관세 발언이 나온 시점과 맞물렸다고 짚었습니다. 中方一贯坚决反对美方泛化国家安全概念，滥用出口管制的措施，对中国进行恶意封锁和打压。 난처해진 CES 측도 미국 정부의 신속한 비자 발급을 요청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글로벌 기업 4천여 곳 가운데 중국 업체는 30%에 달하는 거로 파악됩니다. 개막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비자 문제가 끝내 해결되지 못한다면 CES 2025에서도 중국은 다른 차원의 키워드로 남게 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탄소 배출국의 법적 책임을 따지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 100여 곳이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 ICJ 법정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유엔 총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재판소의 의견을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나라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태평양 섬나라들은 주요 탄소 배출 국가에 국제법에 따라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The survival of my people and so many others is on the line. We trust in the wisdom of this court to uphold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재판소가 판단할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각국이 국제법적으로 어떤 의무를 지는지, 중대한 환경 파괴를 일으킨 국가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입니다. To impose any obligations or consequences that go beyond or conflict with those contained in the specialized treaty regime on climate change would risk undermining the integrity of this regime. 2주 동안 이어지는 공개 신문은 세계 99개국과 국제기구 12곳이 출석할 예정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탄소 배출국과 산유국이 총출동하고 우리나라도 참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재판소 밖에서는 환경단체 회원들이 정의로운 결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결론은 내년 중 나올 전망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다른 기후위기 관련 소송의 법적 근거로 인용될 수 있어 주목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비닐봉투나 음식물 싱크대 거름망 등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 80개의 광고 실태를 조사했더니 모든 제품에서 부당 광고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는 별도 시설에서만 분해할 수 있는 제품인데도 자연에서 100% 생분해된다는 표현을 쓰거나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배출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또 분해 관련 시험 성적서나 인증서를 판매 페이지에 올리지 않은 경우도 41개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소비자원이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전체의 86%가 생분해 제품이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고, 이들 가운데 79%는 비용을 더 내더라도 생분해 제품을 살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생분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 소비자는 전체 500명 가운데 18%에 불과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들에게 부당한 환경성 광고 시정을 권고하고 소비자는 생분해 제품을 살 때 환경표지 인증 마크와 시험 성적서를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자들의 취재 아이템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과학 일렬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늘솔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임 기자, 올겨울은 시작부터 폭설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봄보다 겨울철에 오히려 미세먼지 문제가 좀 더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달 22일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에도 눈 대신 미세먼지가 가득했는데요. 12월의 첫 번째 월요일에도 온화한 바람을 타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북, 호남과 경북, 제주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겨울철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도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서울시, 경기도, 충북, 인천 등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을 맞아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대기오염 배출시설 700여 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이고요. 대형 공사장의 경우에는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예, 미세먼지 심각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이번 시간에 나눌 이야기와 이게 좀 관련이 있다고요? 네, 이게 사흘은 춥고 나흘은 온화하다, 또 우리 나흘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4만3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로 겨울철 미세먼지가 말썽이거든요. 예. 미세먼지를 줄이고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공기청정기 사용이 이제 자연스러워지고 또 많아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 공기청정기 필터는 사용할수록 성능이 떨어지는 데다가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폐기물이 많이 생긴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물을 이용해서 필터 교체 없이도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서 제가 직접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예, 이야기하신 대로 저도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판매 중인 그 공기청정기와 임 기자가 다녀오신 그 취재해온 공기청정기가 조금 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이게 먼저 상용 제품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여과식 필터는 고체 형태의 섬유 구조로 사용하고 난 후에는 사이사이에 오염물질이 붙어 있어서 재활용이 어려운 건데요. 예. 반면 이번 기술은 기존 고체 형태의 필터가 아닌 물을 사용한 친환경 기술이라 필터로 인한 폐기물 걱정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을 사용한 기술로 이 버블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사라지는 물과 이 공기의 계면을 필터로 이용하기 때문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릴 때 이 버블 장난 있잖아요. 보글보글 장난. 예. 네, 그걸 생각하면 쉬운 건데 빨대로 그 물 안에 공기를 넣어서 거품을 만드는 걸 생각하면 쉬운 겁니다. 이렇게 버블이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면서 생기는 물과 공기의 계면이 필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필터 교체 없이도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기존 여과식 필터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물질은 포집이 힘들어서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술은 동시에 제거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전문가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오염물질이 미세먼지하고 CO2 그리고 VOC까지 다 용해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고, 그 오염물질과 물이 맞닿을 수 있게 저희가 미세 버블 시스템을 만들어서 더 빠른 기체 교환이 일어날 수 있는. 예, 물로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한데 연구진이 이 아이디어를 신체 일부에서 얻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연구진은 우리가 숨을 쉬는 방법, 그러니까 인체 순환계와 호흡기관에서 이번 연구의 아이디어를 얻은 건데요. 예. 우리가 숨을 쉴 때 이 폐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막으면서 혈액을 통해 세포에 필요한 산소를 전달하고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를 외부로 배출하거든요. 예. 이때 폐포와 모세혈관에서 혈액 안팎으로 자연스러운 확산을 통해 기체 교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고체 필터 대신에 물에 무수한 미세공기 방울을 만들어서 필터 없이 미세먼지를 포집을 했고요. 여기에 혈액순환을 모사한 물순환 시스템까지 구현해 실내 이산화탄소는 외부로, 산소는 실내로 보내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고승환 교수의 인터뷰도 한번 들어보시죠.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냄새, 이산화탄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분자상의 오염을 하나의 장치로 동시에 제거 가능하여서 밀폐된 공간에서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지 않고도 다양한 입자상 및 분자상의 오염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제거가 가능한. 네, 실제로 연구진은 개발한 시스템의 성능을 동물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쥐를 넣자 호흡 때문에 산소는 줄고 이산화탄소가 늘어서 활발히 움직이지 못하고 처졌는데 예.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을 적용해 봤더니
이산화탄소는 30% 줄어들고 쥐의 활동성은 53%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 설명해 주신 대로 이게 폐기물 걱정이 없는 친환경 공기청정기잖아요. 그래서 좀 다양한 분야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연구진은 마이크로버블 기반 기체 교환 시스템이 간단한 원리와 구조로 되어 있어서 탁상형 또는 차량용, 또 소형부터 사무실, 회의실 등과 같은 대형 공간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또 필터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고체 필터 시스템으로부터 매년 나오는 엄청난 양의 필터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의 문제도 막을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용화가 되려면 투자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예, 이제 실내에서 미세먼지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늘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인 금성에 생명체가 살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먼 과거에 금성이 지구와 비슷한 온화한 환경이었다가 두꺼운 대기 때문에 온실 효과가 일어나 지금은 뜨거운 환경을 갖추게 됐을 것이라는 일각의 추정과는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은 금성의 대기 성분을 분석한 결과 금성 대기의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황화물 등은 화산 분출 가스로 보충되고 있다며 가스를 분석해 금성 내부 정보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화산가스 대부분이 수증기인 지구와 달리 금성 화산가스의 수분 함량은 최대 6%로 금성은 내부도 건조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금성이 애초에 물을 지닐 수 있는 환경이었던 적이 없다는 의미라며 먼 과거에서조차 생명체가 산 적이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번 달부터 텔레그램을 해외 불법 정보 차단 협력 대상 플랫폼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은 물론 음란물과 마약 등 다양한 불법 정보에 대해 신속히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심위의 협력 대상 플랫폼은 텔레그램을 포함해 구글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모두 12곳으로 늘었습니다. 허위 영상물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올해만 500건 넘게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의자들 가운데 80%는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또래 여학생들의 사진을 활용한 합성 영상물, 딥페이크를 제작해 유포한 중학생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10대까지 범죄에 가담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이 우리 생활 깊숙이 퍼지며 딥페이크 성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SNS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공유하며 사회적 문제가 됐고 교육부도 부랴부랴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달까지 확인해보니 초중고등학교에서만 피해 학생이 900명을 넘었습니다. 경찰도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57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10명 가운데 8명은 10대였습니다. 심지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 소년도 100명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허위 영상물 제작과 유포가 청소년들에게 범죄가 아닌 놀이로 인식되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과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이것이 왜 범죄고 하면 안 되고 이것이 왜 인권의 문제인가, 네가 존중받을 만큼 남을 존중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사실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을 시작한 지난 8월부터 접수된 사건은 하루에 7건 꼴입니다. 경찰은 내년 3월까지 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 합성물을 신속하게 삭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내년 1학기에 처음 도입하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실물이 전국 교사들에게 공개됩니다. 교육부는 검정을 통한 초중고 AI 교과서 76종을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누리집을 통해 교사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한다고 밝히고 이 가운데 영어 교과서 2종의 구동 장면을 시연했습니다. 교사에게 학생의 학습 진도와 평가 결과 등을 시각화해서 제공하고 학생 개개인의 수준을 AI가 분석해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교육부와 발행사들은
AI가 오답변하지 않도록 검증을 마친 상태라고 강조했으며 학생들의 수준 파악이나 다양한 평가 작업이 쉬워져 교사들 업무량 역시 늘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각 학교는 서책형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과목별로 AI 교과서를 선택한 뒤 오는 3월부터 실제 수업에 AI 교과서를 활용하게 됩니다. 하루 만에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기상청은 한반도 상공 5km 부근에 영하 20도 이하의 북쪽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고기압 가장자리로 서풍이 모이면서 서해상에 만들어진 구름대가 밤사이 유입되고 이로 인해 서쪽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나 1cm 안팎의 눈이 내릴 수 있습니다. 양은 많지 않겠지만 바람이 무척 강한 데다 기온이 낮아지면서 곳곳에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년 기온을 밑도는 추위는 목요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5일 오후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주말에 다시 기온이 떨어지며 영하권 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찬바람 불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간식, 바로 호빵과 어묵이죠. 겨울 먹거리부터 방한용품까지 짧아진 가을에 고전했던 유통업계가 겨울 상품 마케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따끈한 호빵을 반 가르니 고구마 앙금이 얼굴을 드러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국물 한 입이면 추위도 어느새 달아나 버리고 맙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울지 모르고 옷을 얇게 입었는데 이제 지나가다가 집에 가는 길에 어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따뜻하게 먹었더니 몸이 많이 녹은 것 같습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 속에 따뜻한 간식을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유통업계도 겨울 대표 간식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국내 편의점에서 파는 군고구마와 어묵, 호빵 등의 매출은 직전 2주보다 많게는 80%가량 증가했습니다. 겨울 필수템 난방용 가전이나 방한용품 수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나흘 동안 한 대형마트의 히터 매출은 직전보다 140% 늘었고 같은 기간 전기 매트와 내복 매출도 각각 30에서 60%가량 올랐습니다. 밖에 기온 온도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어머니 방에 히터 하나랑 전기장판 깔아드리려고 왔거든요. 특히 긴 더위로 가을 실적이 부진했던 패션업계는 겨울 상품으로 만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고물가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된 데다가 가을 상품 판매가 다소 저조한 편이었는데 올해 겨울에는 대대적인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서 매출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짧아진 가을로 매출 특수를 누리지 못한 유통업계가 겨울을 겨냥한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학교에서 수업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손들고 질문하지 못해서 진도가 넘어가는 일은 이제 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사용될 AI 디지털 교과서가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인데요. AI가 각 학생의 수준을 파악해 1:1 맞춤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오답변 가능성이나 호환성 문제 등 아직 개선점도 있는 만큼 도입 속도에 매몰되지 않아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